한산도 월명야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상수루 무대도 수루에 올라 큰 칼 옆에 차고 심수시 하처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각정 겸청수 들려오는 피리 소리 나의 애를 끝나니. 한산도갑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한산도에서 외적이 잡쳐들어와서 배 12척을 남았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윤 대통령의 심정과 사뭇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같이 협력을 했던 분들은 불의의 객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계시고, 참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좀 서부지방법원 앞에 갔다가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학생들, 젊은 시각 유튜버들, 참 이 사람들은 지금은 고생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분명히 훈장이 되어서 영화로운 과거를 얘기할 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전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 운동권에서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독립투사 같은 훈장격이죠. 그것을 한동훈이가 뭐 전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렴치 않은 이재명이 전과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은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항쟁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출소 끌려가고 뭐 저 뭡니까 공수부대라든가 또 이렇게 옛날에 안기부 끌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과들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의 학생들은 그걸 이제 훈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불이익에게 고상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셀리제일즈맨들, 또 주부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성들, 지금은 정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영화로 돌아올 때가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가 남았지만은 항상 나에게 12척 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40여일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자들이 왜 한두수 총리를 저렇게 두려워할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쉽지를 않은데요. 한 총리에 대해서만 지금 뭡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포화 공격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똥개가 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 똥개가 가장 짖는 건 뭡니까? 뭐 개장수가 오든가 도둑놈이 오거나 무서운 사람이 오면은 많이 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총리의 가진 장점이 여러 가지를 두렵게 한다. 거기서 저자들이 대놓고 왜 뭐 선수가 심판을 뭐 심판만 하지 선수로 뛰려 하느냐, 뭐 이재명 이런 얘기부터 박찬대 뭐 김민석이 뭐 전부 이렇게 씹어대는 거는 그만큼 한 총리의 장점이 많다. 하버드 석박사를 가지고 있고 그제 또 한미 또 뭡니까 저기에 미국 대사도 했고요. 또 여당 야당의 유일한 총리 국무총리를 또 이렇게 했고, 지금 또 이 윤 대통령 들어서는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총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가장 정치 철학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윤심이 오고 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김문수 장관에게 어깨에 손을 올려주듯이 보이지 않게 뭐 한 사람인데 주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나. 대놓고 참 포시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나 수계 그것이 몰려서 지금 여러 가지 발자취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자들은 스스로 벌해서 그렇습니까? 또 윤 대통령 혼자 몸보다는 여러 사람의 안위를 걱정해서 좀 이렇게 처신을 조심하는 것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의 운명을 얘기 들으면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바로 이파의 운인데요. 신사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운세에 이제 처하는 그런 한 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6월 3일이 투포일이니까 신사달 안에 있는 겁니다. 신사달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되는 편관칠살이 오는 그런, 편관칠살이라는 것은 살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 조짐, 내부 반란,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 다음 주자들이 아마 입김이 이제 씌어지고요. 점점 또 전라도 쪽에서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들 텃밭인 전라도에서 복병이 나타나면 자, 이재명에는 저기도 싸워야 되고 저기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조하게 가장 이제 무서운 것이 기문간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사조학에서는 이제 음력 4월 달이 이재명에 대한 기문간살이 들어온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빗장을 귀신의 문을 열어라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귀신이 쳐들어오니까 문을 연다. 그래서 이재명에는 평관칠살에 갇히고 기문간살에 갇혀서 귀신이 잡아가는 최악의 운이 온다. 그럼 돌이켜서 또 이렇게 보시면 2024년 12월 3일 일제는 신축일인데요. 그달을 보면은 바로 이제 해달이 되는데요. 우리 윤 대통령은 부부가 같이 삼재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삼재가 끝나기 전에 또 그 겨울 또 생일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데 60년 12월 18일 이렇게 되겠죠. 가장 어려운 겨울 사주가 겨울에 또 이렇게 일진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왜 옆에 그렇게 책사들이 없었느냐? 저자들이 워낙 뭡니까 뭐 구설했네 뭐네 그렇지 않습니까? 천공 선생이 왔네. 이렇게 워낙 이 미신이나 어떤 철학적 그다음에 구스로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역관이 있었습니다. 역관은 바로 궁궐에 어떤 청기를 봐주고요, 어떤 일진을 봐주고 학궁을 봐주고 궁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들이 오늘 밤 누구와 지내는 학궁을 봐주는 이런 일진을 봐주는 이런 역관이라는 종산품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장군 옆에도 책사가 있고 임금 옆에도 책사가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또 저쪽에는 뭡니까? 바로 제갈공명이 최고의 책사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유비 옆에는 그래서 그 제갈공명은 뭡니까? 청기를 알면서 악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라, 쳐들어 가요. 저 분명히 바람이 바뀐다. 바람이 바뀌면서 비가 온다. 뭐 이런 청기를 알려주는 책사가 옆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요. 이자들이 워낙 매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굿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이런 완전히 이제 매도해서 이상 그런데 제가 35년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좌파들이 사주를 가장 많이 보고 굿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들이 하는 거는 굿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뭡니까? 노리고, 남들이 하는 거는 굿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총리의 또 부인을 가지고 지금 굿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기독교, 철실한 기독교 그쪽이고요. 굿하고는 거리가 먼 그쪽인데 이미 또 굿으로 김건희 여사님은 그새 그렇게 구스로 가지고 매도하더만 결국 늘 천공 선생이 들어왔네 안네 용산에 왔네 안네 그것을 뭡니까 2년 반 내내 괴롭히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뻑하면 가자 이제 철학자라든가 구스로 또 뭡니까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총리의 어떤 또 부인 서양 화가님을 또 지금 구설에 했다 어쩌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최시원실을 최순실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정말 악몽화식이고 바로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또 참 깜방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유라 씨가 말 한 번 탔는 거 그것도 개인이 받았는 거 아니고 협회에 기증했는데 정유라가 받았는 거로 해서 최순실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그 사본을 읽었네 어쩌네 그래서 국정을 뭐 좌우했네 그래서 뭐 아주 천한 사람이 국정을 논란한 것 같이 이렇게 갖다 붙였는 선동을 하면서 그저 공작을 해버렸는 겁니다. 지금 떳떳한 계엄을 가지고 이렇게 내란 수계 내란 어떤 총리 뭐 이렇게 갖다 내란 대행 내란 수계 대행 이렇게 갖다 붙이듯이 저자들이 평생 해온 것은 옳은 직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된 공무원, 어쩌다 된 뭡니까? 국회의원, 어쩌다 된 변호사 그거로서 정상적으로 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올라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운동권 하다가 거기에 뭐 정치인에 좀 이렇게 끈앞으로 붙어 있다가 어쩌다 국회의원 한 자리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맨날 해먹는 거죠. 그쪽에 좌쪽에 붙어 있으니까 공천만 받으면은 뭐 전라도든 저쪽 경기도 뭐 어느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100% 되는 지역이 많죠. 이재명이 나온 그런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물려받은 그쪽이 결국적으로 그런 곳에다 꽂아주는 거죠. 꽂아주면서 계속
국회의원 해먹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자들이 완전 꼬봉이 돼 있는 거죠. 이런 1인 독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서는 두 번의 어떤 탄핵을 당한 것은 저자들은 당연히 탄핵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결국 두 번의 배신 때문에 탄핵이 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유승민, 그래서 김무성, 요번에는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이런 자들에 의해서 두 번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적은 늘 뭡니까? 쳐들어오려고 무너뜨리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좌파들은 아직까지 자기들 속에서 뭡니까? 선동이나 잘못돼서 배신해서 탄핵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 쪽에는 항상 내 속에 적이 있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둑이 무너지는 것은 바늘구멍 하나가 무너져 뚫어져서 결국 강둑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외부의 적은 당연히 포신하는 적인데 내부의 암덩어리는 포신하지 않는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바로 7인정이라는 곳인데요. 4명의 아들과 또 3명의 사이가 다 관직을 얻었고 출세를 하여서 앞에 너티나무가 있는데요. 너티나무가 그 수령이 5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왔는 것은 국태민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안희와 그리고 우리 지금 나오는 세 분, 홍준표 시장, 그다음 김문수 장관님, 그리고 한 총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운기를 받아서 그분들이 최고의 어떤 이재명을 못 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또 새벽 일찍 이렇게 닭소리가 너무나 좋지요. 그래서 여기는 7인정이라는 곳인데요. 나무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혹이 발생되는데 혹이 결국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부 사이 이런 것이 이런 나무의 어떤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요. 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죠. 결국적으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그냥 사랑이 풍부한 이런 사람이 대권을 잡고 그다음 큰 권력을 쥐어야 되는데 옳게 범죄가 있고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거짓말을 했고 말바꾸기라는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야만 국가, 그저 간신 국가, 민간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국민은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 천국이 돼서 결국은 뭔가 참 이렇게 사바사바 잘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스맨들만 출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박지원, 추미애 뭐 이런 최민희 이런 자들이 날뛰는 박범계 뭐 이런 박찬대 이런 자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세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7인정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참 소문난 곳은 아닌데요. 정말 의미 있고 뜻있는 너무 풍수가 좋아서 이 나무가 500년을 살려면요. 기후와 공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도와 땅의 또 수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또 비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맞아야 500년이 간다. 지금 또 500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1000년도 더 살 것 같은 그런 나무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인정의 회화나무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이 되고 또 뭡니까 한 총리든 김문수 장관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저는 이런 분들이 꼭 대권을 잡아서 국태민안 그렇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을 이렇게 해줘서 국민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우리나라가 그저 반석에 올라오기를 영구히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난세의 영웅은 있다 생각하고 저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적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우리가 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홍준표 시장하고 어떤 한 총리가 1+1이 되면 이 일을 보면요. 또 뭐 김무수 장관과 또 이렇게 한 총리가 되면 또 플러스가 되면 3을 또 이래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홍준표 시장도 장점이 있고 김문수 장관이 또 장점이 있고 한 총리도 이 세 분이 같이 협력을 해버리면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2등이 되더라도 같이 협력하면서 내 모든 자원을 그쪽으로 포화를 해서 힘을 실어준다면은 아름답게 우리가 꼭 지지만은 않는다. 이길 수도 있다. 내가 졌다 해서 패배주의로 빠지는 것보다는 나의 힘을 다 실어주는 거죠. 2등, 1등으로 또 실어주면서 또 단위가 됐을 때는 또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현상을 보인다면은 정도 저는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티나무고요. 해와 나무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두 나무가 이렇게 한 상이 돼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7인정이란 그런 곳이고요. 예. 4명의 사이와 4명의 아들, 3명의 사이가 다 관직에 올랐다고 해서 또 나무에 끈을 매달려서 그 관직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이렇게 한 상이 되는 겁니다. 이 혹이 자라서 두 나무가 이렇게 한 상이 되어서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나무에는 오래돼서 저렇게 혹이 생기는데요. 약간의 돌연변이 같은 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서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됐다. 이 나무들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참 자식도 없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저렇게 마음고생과 참 역경을 겪고 계시는데 분명히 국민은 깨어나고 2030 세대를 떼어나고 우리가 풀이 가장 많이 자란 거는 음력 4월입니다. 5월 5일부터가 아마 어린 날부터 입하에 드는데요. 풀이 엄청나게 자라듯이 2030 미래 세대들이 깨어날 겁니다. 대학생들이 깨어나서 막 들불처럼 나는 번진다. 그것이 우리 탄핵 반대했듯이 모든 대학생들이 들불처럼 우리 5월달에 보면 돌아서면 풀이 엄청나게 나 있잖아요. 아마 그 어떤 풀이 번지듯이 저는 들불처럼 번진다.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 위험에서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 저는 우리나라 중도층과 대학생들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